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이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떤 제도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7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해당 지자체장에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만든 이유는 어떤 특정 지역에 호재가 있으면 그 주변에 투기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그 투기를 미리 차단하거나 혹은 투기가 진행될 때 그런 비이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요. 보통은 지자체장이 5년 이내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자, 최근에 우리 서울 용산구 일대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되었던 뭐 제도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용산 주변에는 이 거래가 아예 이제 되지를 않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허가만 받으면 거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면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받은 내용으로만 그 사용 목적은 그렇게 동일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과. 그런데 이 허가 외에도 예외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상속이나 어떤 증여 그리고 경매 이런 것들로는 별도의 허가와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를 거의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매는 이 주체가 법원이 되는 거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되는 건데, 법원에서 하는 경매까지는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할 때 이 허가구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지자체장이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 정비창 기지에 8,000세대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주변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허가구역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와 같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바꿔 말해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해 저번 달 5월 22일부터 이제 그 지정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1년여간의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년 5월 19일까지가 지정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혹시나 그 어떤 투기의 그런 바람이 이게 잦아들지 않는다면 연장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상 주택, 그러니까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18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업지는 660, 그리고 녹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사항이 필요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네요. 뭐 보지도 않고 역시 뭐 믿고 이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거리를 또 이제 제한을 해버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도 이렇게 떨어지나요? 저는 좀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일단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 호재 때문에 일어난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이 당분간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거의 거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호재 내용이 좀 이제 익숙해지거나 네? 이 호재 바람이 잦아들면 빠지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일 가격이라고 봤을 때 이 허가 구역 자체가 어떤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가격은 떨어지지도 그리고 네? 오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허가구역 인근에 있는 그 바깥쪽에 영향을 갈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잠시 거래를 보류했기 때문에 그 호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뭐 취소가 되거나 뭐 보류가 되지 않는 한은 그 호재가 진행되는 한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우리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 주변을 또 투자할 때 우리가 이런 점은 꼭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꼭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제 네. 취득을 할 때.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거래가 진행이 될 때 네. 보통은 저희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할 시에 매도인 혹은 매수자가 어떤 이 계약이 무효되는 귀책, 그러니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뭐 준다거나 아니면 배로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 거래 자체를 지자체에서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어떤 잘못 없이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의 영향으로 거래가 무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네. 이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혹시 취소 혹은 반려되거나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는 무효다라는 사항을 꼭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야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나 분란이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